제가 장담하는데 이 영상에 나온 논리가 이해가 되시면은 공부에 대한 통찰력이 미친 듯이 향상이 될 겁니다. 찍어서 맞췄나 확인도 하고 싶을 거고, 내가 몇 등급인지 금방이라도 확인하고 싶을 텐데 채점하고 쉬고 싶은 거 다 압니다. 근데 채점하시지 말고 차라리 그냥 쉬세요. 점수는 이미 OMR 마킹에서 제출한 순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육모를 보고 99.9%의 학생들은 채점을 하시는데 남들과는 다르게 한번 행동해 보시고 이때 나 혼자만 레벨업 한다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전, 즉 수능에서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어느 지문을 마주하더라도 늘 집중해서 푸는 연습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급해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풀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늘 실전에 준하는 긴장감으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긴장감 있게 볼 수 있는 시험이 육모와 구모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채점하고 답을 알아버린다?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좀 잘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풀고 나서 하는 행위는 모두 사후적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트라이라는 말이고요. 채점하고 오답하고 해설지 보고 해설 강의 듣고 이런 것이 사후적인 해석에 해당하는데요. 이 사후적인 해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결국 낯선 지문을 봐야 되는데 두 번째 트라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낯선 게 사라진 상태에서 보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나마 가장 베스트는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전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복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둑기사들이 대국이 끝나고 복기라는 것을 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재현하면서 되짚어보는 건데요. 이거는 절대로 정답이 정해진 상태에서 역추적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를 공부에도 적용해서 육모가 끝난 뒤에 복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 영상에 나온 논리가 이해가 되시면은 공부에 대한 통찰력이 미친 듯이 향상이 될 겁니다. 자, 1트 때 집중해서 푸는 것, 이것이 시험 대비에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늘 이 1트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는 2트, 이때는 차근차근 이해하면서 읽는 정독의 시간을 가지실 건데, 요즘에는 채점하고 해설지 보고 인강 보는 거, 이런 거를 막 순공부 시간으로 안 치잖아요. 이런 거 너무 좋은 생각이고, 또한 답을 알고 지문으로 역추적해서 공부를 한다? 이거는 실전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채점을 안 한 상태에서 스스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자, 요거를 말씀드리고 있고, 중요한 거는 두 번째 트라이 때도 풀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내가 1트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읽었는데 어떻게 읽었으면 더 좋았을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게 1트와 2트를 계속 무한히 반복하시면서 집중력, 독해력, 판단력, 어휘력을 기르시고 결국엔 실전에서 1트 때 잘 볼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이 다른 과목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국어뿐만 아니고 수능이 결국 논리 싸움이기 때문에 수학, 영어, 탐구에서도 복기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첫 사고 과정을 살려서 공부하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 지문을 잘 이해하셨든 지문을 잘 이해를 못하셨든 이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트라이를 이제 채점을 하시고 답을 아시면은 이제 방향성 자체가 반대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가게 되면은 이 답을 안 상태에서 지문을 보기 때문에 확증 편향이란 게 결국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처음에 읽지 않았는데 답을 바탕으로 읽게 된다거나 그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수도 실력이란 말이 1트 때 실수를 했으면은 분명히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그 뇌회로, 이때 그 문제점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를 하셔야 되는데 2트 때 만약에 그냥 채점하고 답을 아시는 순간 그냥 실수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1트 할 때 똑같은 실수 꼭 반복하실 거예요. 이런 답을 알고 봤을 때 실수했다는 착각, 이해했다는 착각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답을 모르는 상태로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그만해주세요, 알겠어요, 이제 채점 안 할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채점 안 하고 뭘 해야 될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 방식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완벽주의와 조급함이 시험을 망친다고 설명했었습니다. 파본 검사하면서 내가 포기할 거는 제대로 포기했는지 요거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 포기하지 않은 나머지 지문은 내가 조급하지 않게 제대로 풀었는지 요거 좀 체크해 보시고, 내가 조급했다거나 집중을 못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구모 때는 내가 어떤 전략으로 들어갈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집중력이 깨진 분이 있다면은 내가 몇 분쯤부터 집중이 흐트러지는지 아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한 지문만 공부하지 마시고 두 지문, 세 지문 한 번에 집중해서 푸는 거 연습하시면서 30분, 40분, 50분, 60분 이렇게 여러 지문을 푸는 집중력 훈련도 꼭 하셔야 된다. 이제 문제들을 다시 보면서 복기를 할 건데요. 시험 보실 때 샤프로 푸시니까 복기하실 때는 검은색이나 파란색 펜 같은 걸로 다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른 답과 두 번째 고른 답을 구분 지어 보면은 좋을 것 같고, 선택 과목은 가볍게 복기하시면 돼요. 본인 실력에 맞게 15분에서 20분 설정해 놓고 빠르게 다시 시간 재고 풀어보세요. 화작 같은 경우는 사실 독서처럼 높은 수준의 독해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집중하고 답을 골라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도 11문제로 된 문제집을 꾸준히 푸셔야 됩니다. 사설 엔제들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구매하셔서 아침마다 한 세트씩 푼다거나 해서 그렇게 집중력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엄매 같은 경우는 진짜 마지막으로 화작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4개 이상 틀리신 분들 아니면 20분 이상 쓰시는 분들은 화작런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고려하셔야 되고, 엄매 이점 자체가 화작보다 빠르게 풀 수 있고 표준 점수가 높다는 건데 이게 불가능하신 분들은 빨리 바꾸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5분에서 18분 내로 푸시면서 한두 개 틀리는 분들은 계속 엄매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개념이 부족하신 분들은 당연히 개념 강의 빠르게 돌려보시고 기출도 한 바퀴 더 돌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지문형 문제에서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지문형을 포기하고 나중에 풀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매도 개념 강의 끝나고 기출 강의 끝나신 분들은 또 실전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설 엔제 푸시면서 실전 경험 많이 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문학이랑 독서는 공부법 영상을 계속 찍을 거긴 한데 가볍게 정리해드리면, 자, 독서의 경우는 복기하실 때 한 지문당 40분, 가나 복합 지문 같은 건 60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뭐 1강에서도 말씀드리고 2강에서도 말씀드리는데 1시간 이상은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집중해서 1시간 정도 쓰시고 그 이상 하시는 거는 사실 집중 실패, 독해 실패한 거거든요. 막 한 지문에 2-3시간 쓰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면 실전에서 절대 못 푸세요. 그래서 빡 집중해서 40분, 60분 이내로 이해하시고 빠이빠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더 오래 붙잡고 지문 내용을 암기하지 마시고 구모 전이나 수능 전에 다시 읽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문장 이해했는지 체크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 문장을 이해해보고 생각을 스스로 정리해보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저는 생각을 정리를 못한다면 그건 이해를 못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지문을 보시고 문장별로 내 생각이 어땠는지 적어보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문제 다시 푸시고 단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어 찾는 거는 제가 3강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진짜 굉장히 좋은 영상인데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시면서 사고력과 배경지식 어떻게 키우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EBS 반영 체크는 사실 크게 연계 못 느끼실 텐데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요것도 영상 나중에 한번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의 경우는 이제 아까 독서 같은 경우도 40분이라고 했는데 문학도 한 40분 정도 쓰시면 되고, 20분은 작품 감상에 써주시고 20분은 선지 분석에 힘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품 감상 같은 경우는 그 지문이 있을 때 주관적 해석을 안 하고 그냥 감상하는 거, 이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막 상상의 나래로 막 본인만의 스토리를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 말고 그냥 글자 그대로의 팩트를 추출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정리를 못 하신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괜히 막 상상을 더해서 감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분 동안에는 선지 분석을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시험에서 헷갈린 선지는 다시 보는 것이 좋고 쉬운 문제의 경우는 OX 정도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근데 보기같이 외적 증거 문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답의 근거를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결국에는 내가 고른 답이 정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깊게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훈련을 반복하시면서 내 답에 대한 확신이 생기셔야 수능장에서도 속도를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작품 감상과 선지 분석하는 시간 꼭 가지시고, 문학도 마찬가지로 단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 약하신 분들은 다 챗GPT에 치면은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고, 문학은 특히 EBS 반영된 작품 체크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문학은 수능에서도 결국에 비슷하게 나와요. 그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진짜 EBS에 나온 그 원문 자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잘 체크하시면서 앞으로 EBS 공부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채점을 했을 때 100점이었으면 좋겠어요. 답을 바꿔서 맞은 것이 있다면 내가 왜 처음에 다른 생각을 했을까 깊게 고민해 보시고, 2번 풀어서도 틀린 문제가 있는 지문은 계속 보지 마시고 차라리 기록을 해 놓으시고 9월 모의평가 전이나 수능 전에 한번 다시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공부라는 게 조금 힘들더라도 남들과는 다르게 해야 나보다 잘하는 애랑 격차를 줄일 수 있고 성적이 오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남들과 차별점을 둔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